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즘은 이제 사주 명리를 어느 정도 공부하거나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요즘 사주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챗 GPT 이런 쪽을 활용을 해서 자기 사주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궁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주를 관심 있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 궁합이라든지 사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주 중에서 관살이 혼잡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관살이 혼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자 사주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더 안 좋게 보기는 합니다. 물론 세상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되었다 해서 무조건 사주가 여자 팔자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좀 아직까지도 인식이라든지 또 실제로 관살이 혼잡되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정 생활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관과 편관이 사주에 두 개 이상 혼재가 돼서 관살이 혼잡된 사주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또 쉽고 이해하기 빠르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제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운의 신 사주 풍수 TV에서는 일단 사주나 풍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주나 풍수, 유김 이런 역학 분야 전문적으로 그것만 좀 보고 싶다 또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행운 사주 역학 TV를 따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본격적으로 제가 사주 관련, 역학 관련, 이제 풍수 이런 것만 올릴 거니까 이쪽으로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그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또 보실 수 있으니까 행운 사주 역학 TV를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주나 풍수 관심 없는 분들이라고 하셔도 또 제가 채널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좀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행운 사주 역학 TV 저거 누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바로 유튜브에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주, 명리, 또 풍수, 유김 이런 역학 분야 전문 채널을 따로 개설을 한 거니까 혹시 전문적으로 공부를 배우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사주, 행운 사주 역학 TV로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살이 혼잡됐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주에는 십성, 육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편관과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나타내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 칠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이 정관과 편관이 두 개 이상 섞여 있을 때 그때 관살 혼잡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이 동양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동양에서는 여성의 권리라든지 인권 이런 게 많이 신장이 됐고 또 세상이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녀 구분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암묵적으로 직접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남성과 여성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관살이 혼잡됐을 때 조금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좋게 보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사주팔자도 그러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주에서도 관살이 혼잡되면 이혼수가 많다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라든지 또 실제로 남자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뭐 힘들고 어려울 정도 그런 건 아니지만 인식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가정생활, 결혼생활 함에 있어서 좀 힘들어지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불리하고 남자복이 없다라든지 이혼할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좋은 거는 뭐 남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일부 종사에서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인기는 있지만 인기가 있는 거하고 남자복이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성관계가 복잡해지고 물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여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난 남자 좋아하고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게 좋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식의 문제예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사할 혼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성은 어떠냐? 남성 사주도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관살이라는 것은 자시군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로 직업운 그리고 명예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관은 명예, 직업 이런 건데 일단은 직업의 이동 변동이 많아요. 그만큼 관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고요. 또 그게 정상적으로 되기보다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이 많아지면 신약사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신약사주가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면 일을 하는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관살이 혼잡되면 아무튼 직업적으로 좀 불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도 불리하다. 물론 여성도 직업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남성보다는 좀 덜해요. 하지만 건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토가 많으면 그게 관살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토는 수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장, 콩팥, 비뇨기, 부인병 계통 이런 쪽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관살 혼잡으로 보는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주가 있는데 이건 진짜 사주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수라는 것은 물의 기운이죠. 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토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노란색. 그러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기운이에요. 이렇게 극하다 보면 이게 결국 관살이 됩니다. 관살이 되는데 이 임수하고 계수가 있는데 임수 입장에선 축토는 정관이 되고 계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편관이 됩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는 편관 칠살이 되고요. 계수가 됐을 때는 정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것을 관살 혼잡으로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이 들어온다라든지 충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대운과 세운에서 또 들어올 때는 그때는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관살 혼잡의 사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의 흐름에 따라서는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개념 또 충돌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온전히 있던 기운이 변화를 주게 됩니다.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충을 맞거나 형을 받아가지고 그 기운이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이 들어올 때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땐 좋았다, 어떤 땐 남자가 있다, 어떤 땐 남자가 없다, 어떤 땐 직업운이 좋았다가 또 실직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보면서 이번에 내가 직업을 이제 이동수가 있는지 아니면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또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해도 되는지 궁합을 본다라든지 이런 게 다 운의 변화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주는 관살 혼잡이 있지만 합해서 살이 이제 없어지고 관만 남게 되는 그러한 사주예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은 임수 입장에서는 편간 7살이에요. 여기 편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주에서는 이 술과 묘는 합이 됩니다. 합이 되면 이거는 묘술 합화. 그래서 위에 병정화가 있잖아요. 화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임수 입장에서 화는 뭐냐? 재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살이 됐을 때 그러면 이때는 바로 이 정관, 축만 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록 편관이 있어서 관살 혼잡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때는 이것을 관살 혼잡으로 보면 안 된다. 즉 묘술 합이 돼서 기운이 화의 기운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살을 이제 합해가지고 유관, 그러면 정관만 남는다. 뭐 사주 공부하신 분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 글자만 있고 숫자만 있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챗 GPT를 이용해서 사주 풀이를 이렇게 좀 봤어요. 맞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운이 변하고 합해가지고 그 기운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또 AI 이용을 해서 사주를 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이런 내막까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주라든지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물어보신다 했을 때 정확한 사주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운에서 여기 보면 갑자대운이 있다 만약에 그럼 갑자대운은 이렇게 축하고 또 합을 합니다. 자축합. 그런데 이때는 합을 해도 결국 토로 돼요. 그러면 이때는 임수 입장에서는 겁재잖아요. 겁재가 와가지고 이 자기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정관하고 합이 돼 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임수 입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가 와서 도와주는데 자축 합토해서 다시 자기를 이렇게 극해버려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겁재라는 것은 이럴 때 남자친구라든지 누구를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자기 이 남자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겁재는 친구, 동료, 뭐 가족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절대로 친구들한테 아니면 내가 결혼한 유부녀예요. 그러면 내 남편을 친구들이나 어느 모임에 가서 소개시켜주면 그 운, 이 자대운에 아니면 자년이 들어왔을 때 남편이 바람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운이 언제 들어올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봐야 되고요. 만약에 정묘대운이다 이런 운이 왔다 그러면 이때는 또 묘술합이 되고 여기 원국에도 또 묘술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또 복잡해져서 이때는 묘술합이 돼서 합거했던 합살유관이 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럴 때 운이 어떻다, 이럴 때는 운이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쁘다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도 이런 걸 못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 세밀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다 일일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사일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개축생이다 치면 이 개라는 건 편간 7살이고요.
또 지지에 보면 자수도 있고 해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7사라고 합쳐서 무려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주가 만약에 있다 하면 이 정화는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정화의 기운 자체가 정계 충두되지만 월지에서 또 불을 끌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있게 돼요. 그런데다가 또 양쪽에 해수도 있고 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사의 일주는 이 수의 기운이 화를 들이치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직업이나 명예 이런 게 잘못해서 그로 인해서 관제구설, 시비, 송사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때 보면 이 자수는 이 축토하고 또 합이 돼요. 자축 합이 되죠. 그러면 또 토의 기운을 변해서 이때는 또 토가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식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또 식신 제살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처음에 초보자들이 보면 이게 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정말 고수가 되는 거고 전문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의 자수는 축의 기운으로 해서 자축, 합토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괜찮은데,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해수가 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해자축이 돼버려. 그럼 방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 자축합이 됐던 게 해자축은 어떻게 되죠? 수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 자수가 언제 또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 자수 같은 경우 오화가 들으면 좌우충이 되잖아요. 그럼 붙었던 게 떨어지고, 또 축 입장에서는 미토가 왔을 때 그러면 충미충이 돼서 또 떨어지고, 이래서 이게 대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세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충이 온다든지 합거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형살에 들어왔을 때 상당한 변화가 오는데, 이게 사실 웬만한 전문가들이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 공부가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다만 이렇게 수가 많으면 어떤 연도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떤 해는 또 나빴다가 어떤 대운에 좋았다, 이것은 합이 되고 충이 되고 극이 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표가 있는데 천간합, 지지합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 아니면 개의 날에 태어난 사람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날에 무조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 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갑의 날에 태어났어. 그런데 옆에 이 기토의 기운이 있으면 이게 또 합이 돼가지고 나의 주체성이 변하면서 토의 기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나의 주체성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을경합이 되면 금으로 바뀌고요. 이런 합해서 바뀌는 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지가 또 이렇게 합이 되고, 물론 이거는 육합만 이야기했지만 방합이라든지 아니면 삼합이 또 와서 또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운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무쌍한 것을 어떻게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월운 또 일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잡아서 인공지능이라든 인터넷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같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변화 흐름 하나하나 한 것을 다 잡아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해 갖고는 한계가 있고, 또한 저희처럼 공부한 사람도 이 수준이 다 달라요. 공부를 정말 깊이 있게 오래 하시고 잘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 그냥 몇 년 해서 얼마 안 되고 공부 얼마 안 된 사람이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상담했을 때는
정확한 상담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바뀐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살 혼잡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운에 따라서 천간과 지지가 합의되고 다른 오행으로 또 변할 때 이때는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고 운에서 와서 합의되어 합고에도 똑같이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당신 간살 혼잡 있으니까 간살 혼잡 사주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도에 따라서 어떤 운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어서 비록 결혼 운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요. 내가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나빠지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운에는 건강도 굉장히 나빠지고 근데 이 관살이라는 것은 건강도 굉장히 나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신약 사주에 있을 때는 더 힘들고 어려워요. 신강은 그래도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강 신약은 또 어떻게 따지느냐? 이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전화번호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전문적으로 공부를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사주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주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다 좋은데 사실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 잘 만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는 뭐 비록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제 영상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실 수 있는데 워낙 이게 지금 잠깐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 풍수 상담 원하시는 분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